자,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포지션 속성을 보고 있고요. 포지션 방식에서 상대좌표, 절대좌표, 고정좌표 이 세 가지의 기본 특성들을 봤어요. 그 중에서 이제 픽시드 방식 같은 경우는 특별히 스크롤에 관련된 이슈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앱솔루트랑 모든 특성이 똑같아요. 자, div 태그 두 개를 중첩해서 놨고요. 패런트하고 차일드로 나눴고, 패런트의 사이즈 적당히 주고 가운데 정렬, 배경 색상, 차일드의 사이즈 주고 배경 색상 이렇게 부여를 했습니다. 여기서 요 차일드 요 박스를 부모 기준으로 오른쪽에 한 요만큼 주고 싶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사실 방법은 많아요. 일단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라면은 마진 레프트를 오토라고 부여하면은 이쪽으로 가잖아요. 이게 먹을래나?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마진 라이트 10 정도 주면 또 떨어지죠? 마진 탑 10픽셀 이렇게 하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겠죠. 근데 지금 얘가 밀린 게 아니라 위에까지 같이 밀려버리네. 이때는 패런트 기준으로 패딩 탑 뭐 10픽셀 이렇게 부여하면은 아래로 좀 밀릴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방법은 많아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에요. 포지션 앱솔루트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10,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10 이동해라 라고 이렇게 부여를 한 거죠. 자, 저장해놓고 결과를 다시 보면 자, 이렇게 대충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브라우저 끝을 기준으로 좌표를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일부러 창 크기를 좁혀놨는데 브라우저 크기가 넓어지면은 브라우저 끝을 기준으로 따라다닌다고요. 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럴 때 부모한테 포지션 값을 부여하면은 기준점이 붕으로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브라우저가 왔다 갔다 해도 계속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고정되잖아요. 그럼 왜 하필 상대좌표냐, 절대좌표 주면 왜 안 되냐? 이렇게 주면. 이렇게 돼도 포지션 앱솔루트를 가져도 자식이 포지션 앱솔루트를 가질 때 부모가 포지션 앱솔루트나 릴레이티브 둘 중에 하나 가지면은 기준점이 부모로 바뀐다 그랬죠. 그러니까 차일드만 놓고 보면 이거 줘도 돼요. 근데 패런트가 이 값을 갖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주변 요소가 얘가 있는지 모르고 올라가 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헬로월드라는 글자가 지금 뒤로 가려진 거고 얘는 갑자기 기준점이 브라우저 창끝을 기준으로 바뀌어버리니까 이제 브라우저 왼쪽 끝을 기준으로 좌표를 다시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앱솔루트 잘못 쓰면 주변이 이렇게 무너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앱솔루트로 좌표 잡는 게 쉽긴 하지만 반드시 기준점을 잡고 시작해야 된다. 기준점을 잡는 방법은 부모한테 요걸 부여한다. 요걸 설명하는 예제예요. 자, 이제 뭔가 좀 그럴싸한 거를 작업을 해보자고요. 자, 요런 거를 이제 작업을 해볼 건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목록이죠, 이것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UL 태그를 기반으로 했고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항목 하나는 당연히 li 태그가 들어가겠죠. 자, 이 상태에서 li 태그 들어가면 요거 한 줄 온전하게 클릭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그래서 li 태그 들어가면은 무조건 그 안에 a 태그 받고 시작하라 그랬죠. 아이고, 잘못 눌렀다. 자, 그래서 ul 태그 들어가고 ul 태그. 그 다음에 li 태그 들어가고 이 안에 무조건 a 태그 받고 시작한다. 이거는 거의 공식이에요, 이 구조는. 자, 그럼 여기서
A 태그는 문단이에요, 문장이에요? A 태그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HTML 구변상 인라인 요소라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A 태그 안에 넣을 수 있는 게 몇 개 안 돼요. 문장 안에 문단을 때려박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은 A 태그 안에 있는 거는 스팸 태그를 비롯한 그 문장 요소밖에 없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여기 보면은 그림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영역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제목하고 내용이 있죠. 이렇게 영역 나눌 때 지금 그림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제 제목 영역, 내용 영역 이렇게 타트리스 하듯이 맞추는 게 아니라 일단 한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잡았으면은 가던 방향으로 계속 가야 돼요. 일단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영역을 하나 잡아야 돼. 레이아웃 잡을 때. 이래 놓고 요 파란색 박스 안에서 다시 빨간색 영역을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로 방향으로 가다 갑자기 세로로 틀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가로 시작했으면 일단 가로 계속 가야 돼. 그리고 그 안에서 세로를 가든지 가로를 또 나누든지. 단방향이에요. 지그재그 막 이렇게 안 돼요. 이거를 이제 지그재그 방식으로 막 배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그 디스플레이 속성의 그리드라는 걸 주는 건데 걔는 난이도가 너무 어려워서 웬만하면 안 건드리는 게 나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영역 나누기 가장 만만한 게 스팸 태그예요. 그래서 파란색 박스로 스팸 나눠요. 그리고 그 안에 그 스팸 태그 안에 또 제목과 컨텐츠를 위해서 H1 태그, P 태그를 넣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스팸 태그는 인라인이야. 그러니까 스팸 안에 또 스팸으로 영역을 나눈 거죠. 그래서 파란색 박스도 스팸 태그, 스팸 태그. 그리고 빨간색 박스도 스팸 태그, 스팸 태그. 근데 이게 굉장히 좀 많이 올드한 거예요. 사람들이 A 태그 안에 문단 요소를 하도 많이 집어넣으니까 웹브라우저는 그래도 착해갖고 그 정도 에러는 그냥 화면은 잘 보여줘요. 대신에 시멘틱적인 규칙은 완전 무너지는 거죠. 사람들이 A 태그 안에 이것저것 때려박는 게 하도 심해지니까 나중에 A 태그에 한해서 규격을 풀어요. A 태그는 문단 요소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요. A 태그 안에 div 넣건 뭐 h1 태그 넣건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요 예제는 그냥 원리 원칙을 그대로 지켰어요. 왜냐면 만든 지가 좀 오래된 예제라서. 자, 그래서 이렇게 영역을 나눴다라고 가정을 하면 일단 HTML을 먼저 짜는 거예요. 목록정이 들어가고 li 태그. 이 안에 영역을 나누기 위해서 가로 방향으로 스팸 태그 2개를 넣고요. 스팸 태그 2개 넣고 왼쪽에는 그림 하나 박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배치될 녀석한테는 제목과 내용 이렇게 잡는 거죠. 일단은 이런 거 만들 때 CSS는 당연히 없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HTML 먼저 딴다 그러면은 CSS는 당연히 없겠죠. 그럼 이제 일단은 HTML은 하나만 대표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하나가 구성이 되면은 얘를 계속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지. 그 과정에서 똑같은 내용이 여러 번 반복돼도 돼요. 어차피 여기 표시되는 이미지랑 텍스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자바랑 스프링 들어가면은 다 데이터베이스 연동이라는 걸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그림 표시하는 거랑 타이핑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막 때려박아도 돼. 그래도 명색이 예제니까 좀 각 잡고 이렇게 적어 본 거고요.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이제 코드 볼게요. 일단 목록정의 태그가 그냥 쓰면 참 못생겼어요. 앞에 땡땡이도 애매하고. 그래서 뭔가 좀 각 잡고 작업을 할 때는 일단 모든 태그에서 마진하고 패딩 빼고 저는 박스 사이즈 보더 박스를 그냥 무조건 걸고 시작해요. 그 다음에 목록정의 리스트 스타일 내지는 리스트 스타일 타입을 논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요 땡땡이들이 없어지고 모든 여백이 다 없어지니까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목록 정의, 갤러리. 자, 지금은 시간 관계상 그래도 한 번에 한 두세 줄 정도 코딩을 제시를 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따라잡는 게 힘들면 한 줄 코딩하고 저장하고 한 줄 코딩하고 저장, 그렇게 하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자, 갤러리 안에 li한테 일단 아래쪽으로 선을 다 그어요. 그럼 여기 회색으로 이렇게 점선 들어간 거 보이죠? 자, 이렇게 들어가면 한 방향으로만 들어가니까 위에 뚜껑을 닫던지 밑에를 열어주던지, 일단 짝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주로 위에 뚜껑을 덮어요. 그래서 li 태그 중에 첫 번째 요소한테 상단에 테두리. 지금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위에 보면 점선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마우스 올라갔을 때 배경 색깔. 자, 여기서 지금 처음 소개하는 게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완전 센노란 색이 돼요. 자, 16진수 방식으로 표기할 때 FF, FF, 00 이게 노란색이에요. 근데 두 개씩 짝지어서 글자가 똑같으면 한 글자씩 생략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이렇게 6글자로 표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8글자로 표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마지막 두 글자는 알파예요. 투명도. 그래서 00부터 FF까지인데, FF는 불투명, 00은 아마 완전 투명일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적당히 값을 이렇게 줬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FF0033이 되는 거죠. 이러면은 적당히 이제 약간 반투명한 노란색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컬러 하이라이트라는 익스텐션을 깔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색깔을 잘 잡아주는데, 여기 색깔 표시되는 걸 제대로 감 못 잡고 헤매더라고요, 얘가. 이게 절대 빨간색 계열이 아닌데. 그래서 한 글자씩 줄여봤더니 이렇게 한 글자씩 줄여봤더니 그때는 표시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 자, 빨강, 초록, 파랑, 알파예요. 그래서 이거를 10진수 표기법으로 하는 게 RGBA입니다. 255, 250, 노란색. 그리고 마지막 값은 이 경우에 0에서 1 사이예요. 그거 구별해서 표기해 놓은 거고요. 아직 저장하기 전이에요. 어제 말했던 거 보여주기 딱 좋은데, 지금 링크가 여기 전체를 다 감싸고 있는 거죠. li 태그 들어가자마자 있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링크가 영역이 여기를 다 감싸고 있다고 해도 실제로 마우스 커서 바뀌는 거는 그림, 글자. 그 밖의 영역은 안 바뀌어요. 그 밖의 영역은 원래 클릭을 못 해요. 아무리 링크 영역이라고 해도. 이거를 여기 한 줄을 온전하게 클릭하려면, 이거 어제 했던 내용이에요. 기억나시죠? 사이즈를 잡아줘야 되는데, A 태그가 하필이면 문장 요소이기 때문에 사이즈를 그냥 못 줘. 사이즈 주려면 디스플레이 블록 걸고 시작하는 거죠. 디스플레이 블록을 걸면은 기본적으로 넓이는 부모를 채우고 높이는 내용만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딱히 설정 안 해도 A 태그는 이미 여기를 가득 채우고 있어. 그러니까 이 영역을 다 클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록 정의 태그를 쓰면은 안에 링크대를 박는 건 무조건이다. 그리고 그 링크에 무조건 디스플레이 블록 받고 시작한다. 뭐 이런 몇 가지 국룰들이 조금씩 생겨요. 자, 넓이 오토 주고요. 너무 가장자리에 붙어 있잖아요. 여기 선에 너무 붙어 있잖아. 그래서 A 태그한테 패딩을 5를 줍니다. 그럼 여기선 이 패딩은 밖으로 가요? 안으로 가요? 안으로 가죠. 왜냐면은 아까 박스 사이징 그 속성을 줘놨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내가 패딩 값을 저게 밖으로 가게 설정됐다라고 하면은 이미 여기서 높이 값부터 계산을 다시 시작을 해야 돼. 아무리 지금 위드스를 오토로 주긴 했지만 나중에 높이 값 잡을 때 계산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여백을 좀 잡으면은 가장자리 같은 게 조금 생기죠. 자, 글자 크기랑 밑줄 없앴고요. 글자 색상이랑 밑줄 없앴고요. 그 다음에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A 태그한테 줬어요. 이걸 줬다라는 거는 요 안에서 무엇인가는 포지션 속성으로 위치를 잡아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자, 썸브라고 하는 클래스는 그림이 들어있는 박스입니다. 스판태그니까 사이즈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블록을 같이 해서 사이즈를 80에 80으로 줍니다. 그럼 80에 80이 사이즈가 이 정도 돼요. 그림보다 크죠? 그럼 그림은 어떻게 돼? 가출하는 거 아니야. 가출을 하면은 이제 요 텍스트랑 겹치고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림의 사이즈를, 이 덤브라는 클래스 안에 있는 img 태그의 크기를 100% 100%로 잡아요. 그럼 부모 기준으로 100%니까 여기를 채우겠죠. 얘한테 100%라는 거는 부모의 위드스 헤이트를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여기를 가득 채우겠죠. 그럼 이렇게 사이즈 잡혀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를 감싸는 블록, 여기. 얘도 스팬이니까 디스플레이 블록 주고요. 위드스를 100% 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문단, 그런 꼴이에요. 자, 그 다음에 포지션 앱솔루트를 줘요. 그리고 레프트 0, 탑 21을 줘요. 그러니까 왼쪽에는 붙이고, 위에는 적당히 가운데쯤 오게끔 좌표를 잡아준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자, 지금 A 태그한테 포지션 릴레이티브로 줬으니까 각각의 좌표가 이 A 태그, 저마다의 A 태그를 기준으로 잡힌 거죠. 만약에 A 태그에 포지션 릴레이티브가 없다면 이 모든 텍스트가 브라우저 끝을 기준으로 좌표를 잡아버리니까 전부 다 똑같은 위치로 몰려버린다고요. 이 차이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붙어 있으니까 패딩 레프트 100픽셀 정도 줬어요. 왜냐면 그림이 가로가 80이니까 적당히 좀 여유 있게 주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밀어줬어요. 그리고 패딩 라이트, 오른쪽 여백도 10 정도 줘서 좀 이렇게 붙여놓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텍스트 안에 스펜테가 또 2개가 있죠. 얘네한테 공통으로 디스플레이 블록을 줍니다. 지금 제목하고 내용이 한 줄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디스플레이 블록을 주면 각각 문단으로 구성되니까 2줄로 바뀌겠죠. 그리고 한 줄을 벗어나면은 줄바꿈 처리하게끔 합니다. 안 그러면 지금 요걸 안 주면 2줄 같은 애들은 벌써 밑으로 내려오니까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줄바꿈 처리 줘서 처리하고, 제목, 글자 크기, 굵기, 라인에이트. 내용도 글자 크기, 라인에이트. 이렇게 설정해서 만들어 갔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패딩 레프트 100을 안 주고, 이걸 안 주고, 애당초 레프트에서 좌표를 100으로 잡으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그럼 얘 자체는 문제가 없거든요. 이게 포지션 속성으로 잡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120으로 넣은 거예요. 포지션으로 위치 잡아줘도 되긴 해요. 패딩을 굳이 안 줘도. 근데 이렇게 되면은 한 줄 말줄임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얘가 지금 넓이가 100%로 잡혀 있죠.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포지션을 부여받을지언정 이 텍스트 박스는 자기의 부모인 링크 넓이를 기준으로 100%라고요. 그러니까 요 텍스트 박스의 실제 넓이는 링크 넓이랑 동일한 거야. 그래서 얘가 이만큼 위치를 이동한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는 사이즈가 여기까지였는데 이동한 만큼 밖으로 나가 있겠지. 그래서 옆에 쓸데없는 스크롤이 생겨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레프트는 이동 안 시키고 안쪽 여백을 잡은 거예요. 안쪽 여백, 패딩 레프트 잡아도 박스 사이즈는 미리 줘놨기 때문에 전체 크기는 100%를 유지하고 있겠죠. 근데 꽤 심오하지 않아요? CSS가 이게 하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절대 오래 하고 싶지는 않아. 자, 이제 남은 것 좀 봅시다.
요거는 시간 조금 들리겠죠? 12시 45분에 시작할게요.